피고들은 관리인 및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리규약 제정을 위해 외부 업체가 운영하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투표 및 방문 서명 방식으로 관리규약 제정을 위한 결의를 진행했고, 총 630세대 중에 510세대가 동의해서 관리규약이 제정되었다라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관리인 땡땡땡은 그렇게 제정된 관리규약의 제57조에 근거해서 피고들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팀에서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승소 판결문부터 그 결론만 함께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 취지를 보시면 이 사건 원고 관리단이 피고에게 약 합쳐서 2,600만원 정도의 금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따 살펴보겠지만, 관리단 임원들이 부당하게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수당을 가져갔다라는 점을 근거로 하는 청구였는데요. 주문 부분을 보시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입니다. 그리고 원고의 대표자 땡땡땡은 관리인으로서 관리단을 대표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자 관리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요. 소유자들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받아서 직무집행정지가 인용이 돼서 직무집행이 정지가 되었던 소유주들이었습니다. 피고들은 관리인 및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당시에 보수 및 수당으로 총 2,550만원을 지급받았고, 소송 관련 비용으로 약 1,3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관리인 땡땡땡은 관리규약 제정을 위해 외부 업체가 운영하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투표 및 방문 서명 방식으로 관리규약 제정을 위한 결의를 진행했고, 총 630세대 중에 510세대가 동의해서 관리규약이 제정되었다라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관리인 땡땡땡은 그렇게 제정된 관리규약의 제57조에 근거해서 피고들에 대해서, 즉 전임 임원진들에 대해서 지출한 보수, 수당, 그리고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관리규약이 전자서명법상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제정되었는지 여부, 두 번째는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되지 않았다면 관리규약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저희 팀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또는 관리단 비용으로 지출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각 구분 소유자 개인에게 귀속되거나 동별 관리비 징수 권한이 인정되는 동별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지, 단지 관리단인 원고가 이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하려면 개별 동별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나 소유자들로부터의 개별적인 동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적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저희의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는 22년 4월경 이 사건 건물은 전자투표를 통해서 규약을 제정했고, 그리고 해당 관리규약에서 이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위해서 별도 집회 결의 없이 관리단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관리규약 규정에 근거해서 이 사건 소송 제기가 소송 요건을 구비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정을 위해 실시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가 법 제41조상의 서면 및 전자적 결의인데요. 저희는 이런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그런 결의 절차가 전자투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런 전자투표를 진행할 당시에 전자서명법이 요구하는 서명자의 신원 확인 절차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자투표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 결의가 유효한 결의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규약 제정은 무효이다. 나아가서 관리규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규약에 근거해서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이런 주장을 또 재반박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저희 이현조 변호사팀의 주장을 전부 수용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땡땡 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결의는 규약 제정하기 위한 의결 종족수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경우 결의의 하자가 중대해서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규약을 근거로
근거로 한 원고의 소재기가 부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한 사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관리규약을 제정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 중에서 전자적 방법으로는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방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라서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으로서 서명자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 행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의결권 행사 방법은 땡땡 사인이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구분 소유자들의 전화번호를 통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의 링크를 전송함으로써 전자투표에 참여하도록 한 것인데, 땡땡 사인이 전자투표 당시 구분 소유자와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 사이에 동일성을 확인하였다거나 전자투표 과정에서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 관리단은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감사추적 증명서라는 것을 냈는데요. 감사추적 증명서에 의하면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 주소의 링크를 전달받은 사람이 이를 클릭하여 서명한 시간과 순서가 나타나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서명자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전자투표를 통한 결의의 이런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서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사건 결의는 의결 종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관리규약 제정은 구분 소유자 전체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절차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단순히 투표의 편의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서명법이 요구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처럼 관리규약 제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리단 업무 수행 전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정을 위한 전자투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얼마나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전자서명법상 서명자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전송하고 클릭을 하는 것만으로 서명하는 방식은 구분 소유자 본인과 실제 투표 참여한 사람 사이에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어서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추적 증명서에 서명 기간과 순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적법한 본인 인증 절차로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번 판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